목현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학가장 마당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자경도 우화연도 하기태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키가 크지 않았다. 체구도 평범했다. 얼굴은 오히려 소년에 가까웠다. 달빛 아래 드러난 눈매는 둥글고 순했다. 손에는 검이 없었다. 두 손이 그냥 내려져 있었다. 자경의 눈이 커졌다. 강우? 강우가 자경을 바라보았다. 다쳤어요? 자경은 잠깐 그를 보았다. 말투는 똑같았다. 그런데 눈이 달랐다. 늘 보아왔던 그 순하고 멍한 눈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강우의 눈은 목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조용하고 차갑고 아무것도 담지 않은 눈이었다. 자경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것으로 끝이었다. 자경은 검을 고쳐 쥐며 시선을 목현에게 돌렸다. 그러나 머릿속 한편에 방금 본 눈빛이 걸렸다. 저 눈빛 뭐지? 목현은 강우를 바라보았다. 기척이 없었다. 살기가 없었다. 아까 어깨를 뚫고 들어온 그 일격처럼 소리도 예고도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강우의 몸에서는 아무런 전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두 손을 내린 채. 그것이 더 불편했다. 목현의 눈이 강우의 손을 훑었다. 검이 없었다. 그렇다면 아까 어깨를 뚫은 것은 장력. 손바닥에서 내력을 응집시켜 쏘아낸 것이었다. 검격처럼 날카롭고 검격처럼 좁고 깊었다. 보통의 장법으로는 나올 수 없는 정밀도였다. 목현의 눈이 좁아졌다. 그리고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걸렸다. 기척을 지우는 법, 살기 없는 공격, 내력을 검처럼 쏘아내는 장법. 강호에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다. 단 한 곳. 목현의 입술이 굳었다. 이놈은 하기태가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목현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다. 눈치챘군. 하기태는 표정을 지웠다. 강우가 왔다. 이제 이 판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목현은 여기서 끝난다. 강우가 앞으로 나섰다. 발소리가 없었다. 딱딱한 돌바닥 위를 걷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이 닿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했다. 그저 인형이 가까워질 뿐이었다. 목현이 먼저 움직였다. 기다리는 것은 불리했다. 저자의 공격은 읽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가 자리를 잡기 전에 부수는 것이 맞다. 금강복호권이 폭발했다. 주먹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강우의 몸이 옆으로 흘렀다. 피한 것이 아니었다. 주먹이 지나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움직였다. 마치 물이 바위를 돌아가듯 충돌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그리고 목현의 주먹이 지나간 자리. 강우의 손바닥이 옆구리를 향해 밀려왔다. 장법이었다. 목현이 팔꿈치로 막았다. 손바닥과 팔꿈치가 부딪히며 충격이 터졌다. 강우의 몸이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격을 발판 삼아 반바퀴 돌았다. 회전 속에서 반대편 손이 올라왔다. 목현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목현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 손바닥이 턱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찰나 강우의 발이 목현의 무릎 뒤를 낮게 쓸었다. 목현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났다. 강우는 멈춰 섰다. 뒤따라오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두 손이 다시 내려져 있었다. 목현은 그것을 보았다. 쫓지 않는다. 몰아붙이지 않고 거리를 유지했다. 이것은 자신감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인가? 목현이 몸을 세우는 순간 하기태가 측면에서 터졌다. 청학묘론장 단식. 손바닥의 일격, 눈에 보이지 않는 장력이 목현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동시에 자경의 검이 정면에서 내려왔다. 우화연의 검이 낮게 조용히 무릎을 노렸다. 세 방향이 동시에 열렸다. 목현이 팔로 자경의 검을 쳐내며 발로 우화연의 검끝을 밀었다. 하기태의 장력은 몸을 비틀어 흘렸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막았다. 그러나 강우가 그 틈으로 걸어 들어왔다. 빠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그런데 목현의 세 방향 대응이 끝나는 찰나 정확히 그 순간에 맞춰 들어왔다. 오른손이 목현의 가슴을 밀었다. 단순한 밀침이었다. 그런데 충격이 안으로 들어왔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내력이 폭발했다. 밖에서 미는 힘이 아니었다. 안에서 터지는 충격이었다. 목현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두 발이 바닥을 파고들었다. 돌이 갈라졌다. 목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목현이 내력을 끌어올렸다. 비명검이 반응했다. 허리춤에서 낮게 울렸다. 검은 기운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강우의 장법이 매 순간 목현의 내력 흐름을 흔들었다.
어디서 올지 모르니 대응하는 순간마다 내력을 새로 재편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흐름이 끊겼다. 비명검이 공력을 쌓는 것은 내력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내력은 매 순간 흔들렸다. 공력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쌓이지 않았다. 목현의 이마에 처음으로 땀이 맺혔다. 하기태가 그것을 보았다. 저자를 흔드는 법을 알고 있어. 자경이 우화연 옆으로 붙으며 낮게 말했다. 강우 저 녀석 뭔가 이상해. 우화연은 목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알아서 해. 우화연이 짧게 대답했다. 어쨌든 지금은 같은 방향이야. 자경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이 잠깐 강우에게 닿았다. 강우는 목현만 보고 있었다. 자경 쪽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상해. 가슴 한편에 차가운 것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지금은 패명사였다. 목현의 허리춤, 저것만 손에 넣으면 된다. 자경이 간격을 좁혔다. 강우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다. 정면이 아니었다. 비스듬히 목현의 오른쪽 사각을 파고들었다. 목현이 돌아섰다. 강우의 왼손이 올라왔다. 목현의 팔이 막았다. 손바닥과 팔뚝이 부딪혔다. 막힌 순간 강우의 몸이 낮아졌다. 무릎을 굽히며 무게중심을 내렸다. 그 낮아진 자세에서 목현의 명치를 향해 오른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 목현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하기태의 장력이 뒤에서 터졌다. 앞뒤가 동시에 막혔다. 목현은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나섰다. 강우의 공격 방향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거리를 무너뜨려 장법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금강복호권이 근거리에서 터졌다. 강우의 몸이 오른쪽으로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주먹이 강우의 어깨를 스쳤다. 강우의 몸이 한쪽으로 밀렸다. 처음이었다. 강우가 밀린 것이. 목현이 따라붙었다. 두 번째 권격이 터졌다. 그러나 밀리던 강우의 몸이 그 힘을 그대로 받아 회전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았다. 목현의 두 번째 주먹이 허공을 쳤다. 그리고 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강우의 손바닥이 목현의 등에 붙었다. 그리고 안에서 터졌다. 목현의 몸이 앞으로 꺾였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몸이 꺾인 것이. 입안에서 피맛이 돌았다. 목현이 천천히 몸을 세웠다. 숨을 골랐다. 몸 여러 곳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깨가 터졌다. 검격도 받아내던 목현의 금강불개가 무너지고 있었다.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렀다. 가슴 안쪽에서 둔한 통증이 울렸다. 그는 강우를 바라보았다. 강우는 여전히 그 순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숨이 약간 가빴다. 그것이 전부였다. 다친 곳이 없었다. 목현의 눈이 가라앉았다. 야차. 확신이었다. 이 장법은 야차단의 것이었다. 무영의 장법, 무영야차. 소문으로만 들었다.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기척을 지우는 법, 내력을 안으로 쏘아넣는 파괴적이고 악랄한 장법, 이것은 야차단 외에 가르치는 곳이 없었다. 그렇다면 목현의 시선이 강우에게서 하기태에게로 옮겨갔다. 하기태는 표정이 없었다. 목현이 천천히 웃었다. 그래서 네가 부른 패인가? 하기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현의 시선이 다시 강우에게 돌아왔다. 무영야차.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목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영야차. 확실하군. 강우의 장법에는 이름이 없었다. 어느 문파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어느 강호인의 무공 견문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12야차단이 만든 것이었다. 야차단은 수십 년에 걸쳐 고려, 송, 금을 누비며 각 문파의 절학을 수집했다. 빼앗고 죽이고 흡수했다. 그렇게 모인 무공들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것들을 뽑아 재조합했다. 강우의 장법은 그 결과물이었다. 기초는 금나라 북방의 유술이었다. 힘을 받아서 흘리고 그 흐름을 역으로 이용하는 법. 여기에 청학문의 내력 진동 기법이 더해졌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내력을 폭발시켜 안으로 쏘아넣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살기 없이 기척 없이 구사하는 법은 야차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이름하여 무영장. 그 임자가 없는 장법. 살기가 없으니 읽히지 않고 흘리니 힘으로 막히지 않고 닿는 순간 안이 무너진다. 12야차단이 강우를 서열 3위에 올려놓은 이유였다. 그리고 무영야차, 강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자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야차라고. 강우, 내가 말해봐. 강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하하, 이 일이 그렇게 됐네요. 목현은 진기를 끌어올렸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 쳤다. 순간 신형을 번개처럼 날렸다. 금강복호권. 한 수 한 수가 파괴적 살수였다. 폭풍 같은 기세에 강우가 뒤로 밀렸다. 자경이 치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목현의 측면이었다. 검이 빠르게 3번 이어졌다. 목에서 옆구리, 옆구리에서 허리, 허리를 노리는 3번째 검. 폐명사가 꽂혀있는 바로 그 위치였다. 목현이 팔로 첫 번째를 쳐냈다. 몸을 틀어 2번째를 흘렸다. 3번째가 들어오는 순간 우화연의 검이 반대편에서 동시에 들어왔다. 목현의 몸이 잠깐 멈췄다. 그 순간 강우가 정면으로 들어왔다.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왼손이 목현의 팔을 잡아 방향을 틀고 오른손 손바닥이 가슴 정중앙에 붙었다. 무영장 쌍수압. 내력이 2배로 폭발했다. 목현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담장에 등이 부딪혔다. 돌담이 박살났다. 목현의 몸이 그 파편 속에 박혔다가 무너져 내렸다. 마당에 먼지가 피어올랐다. 정적이 흘렀다. 자경은 숨을 참았다. 하기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호는 손을 내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먼지 속에서 인형이 일어났다. 목현이었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팔이 떨렸다. 2발로 서 있었지만 무게중심이 흔들렸다. 숨이 찼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목현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다시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달랐다. 크고 거칠고 불안정했다. 마치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처럼. 비명검이 울었다. 허리춤에서 격렬하게, 마치 경고하듯. 목현의 눈이 검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의 손이 비명검의 손잡이를 쥐었다. 뽑지 않았다. 그냥 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비명검에 쌓여있던 공력이 한꺼번에 터졌다. 폭발이었다. 내력이 밖으로 쏟아졌다. 사방으로, 위로, 아래로. 마당의 돌바닥이 전부 들렸다. 돌조각이 포탄처럼 사방으로 날아갔다. 담장이 무너졌다. 기와가 회오리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 자경이 팔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낮췄다. 발이 밀렸다. 2발로 버텼지만 3걸음 뒤로 밀려났다. 우화연이 몸을 돌려 충격을 옆으로 흘렸다. 그래도 어깨와 옆구리에 파편이 박혔다. 하기태가 2 손으로 장기를 펼쳐 방어했다. 장력과 충격파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하기태의 2 발이 바닥을 파고들었다. 발밑 돌이 갈라졌다. 강호는 2 팔을 교차시켜 내력의 폭풍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다. 먼지가 하늘을 덮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목현이 서 있었다. 숨이 거칠었다. 몸 여러 곳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비명검이 없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검이 튕겨나간 것이다. 먼지 속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다. 목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하기태가 보았다. 비명검이 떨어진 방향을. 자경도 보았다. 우화연의 눈이 번쩍였다. 4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곳을 향했다. 먼지 속에 쓰러진 돌 잔해들 사이에서 낮고 차갑게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학가장 북쪽 정원. 유적의 깨진 검이 허공을 갈랐다. 위천락의 장이 맞받아쳤다. 2 사람 모두 숨을 몰아쉬었다. 옷 여러 곳이 찢겨 있었다. 유적의 왼팔에서 피가 흘렀고 위천락의 이마에서도 핏줄기가 내려왔다. 2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오래전 같은 스승 아래에서 배웠다. 서로의 검을, 서로의 호흡을, 서로의 빈틈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렇기에 더 치열했다. 빈틈이 없었다. 한치를 가져가면 한치를 잃었다. 위천락이 장력을 연속으로 펼쳤다. 유적이 검으로 흘리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2 사람의 몸이 스쳤다. 유적의 옷깃이 찢겼다. 위천락의 옆구리에서 피가 번졌다. 그 순간이었다. 땅이 울렸다. 2 사람의 발이 동시에 흔들렸다. 발 아래 돌이 들썩였다. 북쪽 정원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연못의 수면이 출렁였다. 유적이 멈췄다. 위천락도 멈췄다. 2 사람이 동시에 남쪽을 바라보았다. 먼지가 하늘까지 피어올라 있었다. 학가장 중앙마당 방향이었다. 기와 파편이 아직도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유적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공을 오래 익힌 자는 안다. 공력의 성질을, 그 무게와 결을. 지금 남쪽에서 터진 것은 단순한 전투의 여파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다. 뚝이 무너지듯 오래 쌓인 것이 한순간에 터진 것이었다.
유적의 손에서 힘이 잠깐 빠졌다. 그 공력의 결, 느낌이 좋지 않았다. 위천락이 그것을 보았다. 아는 공력이냐? 유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이미 남쪽을 향해 있었다. 학가장 중앙,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위천락의 눈도 그리로 향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굳어갔다. 두 사람 사이에 검과 장이 내려갔다. 잠깐의 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무거웠다.